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2시 59분입니다. 이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테디쌤 뭐 하고 있으시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채용이 뜬 날이면 집에 가지 않고 늘 한결같이 블로그 포스팅 글을 먼저 작성해서 업로드하고요. 이제 글로 적긴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포함해서 늘 새롭게 영상 촬영을 해서 다음날 편집해서 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에어 채용도 사실 예외를 둘 수는 없죠. 사실 지금 너무 바쁜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제가 좀 초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18기 이제 서울, 부산 종강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평가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주항공 이제 면접이 진행되고 있죠. 티웨이항공 면접이 곧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에어로케이 접수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 서류 전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프레미아 경력직도 제가 꽤 많은 분들과 함께 면접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찰나 제가 월요일이죠.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진에어 채용이 곧 뜰 것 같다.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다음날 콱 이렇게 뭐 채용이 떴고요. 일단 충격적인 거는 이제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지원 기간이 이제 화요일은 날아갔으니까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5일인데요. 누가 수요일날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목, 금, 토, 일 4일인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기간이고요. 이 부분은 좀 진에어가 좀 나빴다. 조금만 기간을 여유 있게 주면 지원자들이 더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성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야 뭐 1시간, 2시간이면 자소서 뚝딱뚝딱 하겠죠. 근데 처음 지원하는 분들, 또 되게 오랜만에 지원하는 분들, 혹은 이제 평소 글을 쓰기 어려운 분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자세한 가이던스를 만들어 뒀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항목별로 제가 기존에 진행했던 자기소개서 가이던스 포스팅 영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좀 해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류 전형 기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짧다 보니까 첨삭을 좀 많이 진행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굉장히 소수로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에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류 합격률이 꽤 높다라는 거거든요. 티웨이, 제주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서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이 면접이 빠르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어떤 스피드를 보니까 제주항공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좀 제대로 준비해서 답변의 소스, 자기소개서의 소스 이런 걸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되게 급하게 오늘 밤에 11시쯤에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 기업 분석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신청은 제가 금요일까지 계속 받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영상을 제가 토요일까지 볼 수 있도록 비공개 영상으로 이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당장 이 영상을 좀 늦게 확인해서 신청이 늦었다 할지언정 토요일까지 제가 이제 저장된 영상들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실제 면접 답변 준비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업 분석 특강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스케줄은 제가 정한 거라기보다는요. 모든 어떤 부분은 이 취업준비생, 승준생들의 입장에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 모든 다른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전에도 제주항공 기업 분석 특강을 진행했었고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좀 좋은 평을 해주셨고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가면요. 23 제주항공 섹션이 있어요. 그 부분 아마 보시면 이제 특강 후기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필요로 판단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에어는 근 이제 5, 6년 만에 채용이 진행되는 거고요. 엄청난 대규모 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그쵸? 일단 진에어는 제가 테디쌤으로 공식 데뷔하고 나서는 채용이 한 번도 뜨지 않았고요. 이제 그 전에 학생들 스터디 도와주던 시절에 이제 진에어 2명을 합격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때를 돌이켜보면 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대한 항공사가
진에어다. LCC 중에서도 가장 관대한 편이었고요. 한진 계열이라서 굉장히 공통점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요. 아시아 대표 실용항공사 진에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개성을 소유한 신입 객실 승무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많은 것들을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대표 실용항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고 또 비행 티켓 노선이 굉장히 또 다양한 편이에요.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진에어가 굉장히 많은 곳을 취행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 티켓 비교를 해보면 진에어가 가장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개성, 지니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진에어는 기존의 대한항공과는 조금 다르게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딜라이터스, 지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밝은 에너지와 인성, 그런 밝은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또 특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을 또 펼칠 수 있는 일반 LCC 항공사의 느낌과도 꽤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주항공과 어떤 티웨이 항공의 느낌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모자도 쓰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니폼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는 다른 항공사다, 실용성, 프랙티컬한 부분,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저가 이런 부분에서 어필을 했던 항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개성이 굉장히 강했던 항공사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한진 계열 대한항공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나 안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 어떤 매뉴얼 시스템 부분에서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에어를 탑승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승무원들의 서비스 애티튜드 그리고 또 안내방송의 어떤 실력들 이런 점들이 좀 대한항공과 연계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떤 좀 차별화된 전문성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물론 LCC 항공사 안에 사람 바이 사람 사바사하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진에어는 조금은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 또는 어떤 직무의 전문성적인 부분들 어피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요. 이런 점들이 조금은 타 LCC보다는 좀 규정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용성을 강조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어쩌면 어떤 이용의 만족도가 꽤 높을 수 있는 항공사가 저는 진에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집 기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조금 너무 촉박하고요. 일단 외국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550점 또는 이제 스피킹 IM1 그리고 오픽 이제 IM 이상 취득한 자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지원 자격은 되는데 아시죠? 지원 자격이 모든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도 좀 평균 이상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라는 기준은 뭐 만 19세 이상이지만 만 19세가 되었다고 해서 뭔가 완벽한 성인의 자격은 되는 게 맞지만 완벽한 성인이 된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약간의 연륜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었을 때 그래도 진짜 성인 어른이다, 어른답다, 성인답다라고 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 조금 스스로 너무 꿀리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어떤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면접 전형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주항공처럼 인성 면접이 있는데 사실 이 인성 면접은 엄청난 건 아니고요. 실제 그냥 심리 테스트처럼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CS 인적성 검사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2차 면접 때는 대한항공처럼 영어 구술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아마 프리토킹으로 진행이 되는데 LCC 항공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영어 테스트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이제 국민 체력 100 체력 검증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요.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점이 조금 대세가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1급이나 2급이나 3급 정도는 취득해 두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진에어 면접에 좀 특징이 있다면 청바지를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힐이나 구두를 신기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남승무원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화, 스니커즈 이런 것들을 신고 면접을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키적인 부분에서 좀 컴플렉스가 있거나
내가 좀 평균보다 작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조금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볼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진에어 이제 비행기를 탑승해 보면 키 크고 덩치 크고 이렇게 듬직한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여자분들도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키가 크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키가 작고 아담한 분도 있고요. 남자분 중에서도 키가 작고 왜소한 분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모두가 그렇다라는 편견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에 먼저 겁을 먹지 마세요. 지원을 결심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제한이 있든 괜찮아,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뚫고 돌파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에어의 경우에는요, 금번 제주항공처럼 이제 경력상의 아르바이트 기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는 좀 기입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였더라도요 4대 보험도 넣고 경력 증빙을 뗄 수 있는 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성이 가능한데, 3.3%만 떼거나 현금으로 받았던 프리랜서식으로 근무를 했던 근무 이력은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서류 검증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당부드리고요. 회사 생활을 했다면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뭐 인재 채용팀, 인사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개요에 들어가면요,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위쪽 왼쪽에 보면은 기업 개요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또 상세하게 이런 어떤 항목당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재상도 5가지가 있고요. 핵심 가치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하는 기업의 미션과 비전,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봐두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지니 피시라고 해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 스킬들을 좀 정리해 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 분석 특강에서 좀 상세히 다루겠지만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지니업을 최고의 안전과 실용성을 보장하는 지니, 그러니까 이런 안전도 보장하는데 실용성까지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진취적인 합리적인 가치, 실행력, 행동력을 가진 사람, 지니풀, 열린 사고로 미래를 지향하는 지니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트렌드도 공부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해당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진취적인 성향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블리, 굉장히 귀여운데 고객으로부터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게 되고 다시 찾게끔 하려면 내가 사랑을 주고 다시 찾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야겠죠. 뭐 고객 서비스 만족. 지니씨, 팀워크와 협업, 그러니까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진에어는 777 항공기 기종을 또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LCC 항공사로선 최초입니다. 이런 대형 기종, 중대형 기종을 운항했던 곳은 지니크, 제니피크라는 이름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긍정적인 에너지와 개성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어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레크레이션 어떤 이런 가능하기도 하고요. 본인만의 어떤 커리어, 뭐 음악, 뭐 춤, 미술 등등등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만의 특색 있는 경력, 커리어, 강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점을 비행기에서 서비스와 어떤 안전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또 유튜브도 굉장히 진에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SNS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고, 그런 인재상을 원한다,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또 이런 5가지가 이제 1번 항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지원 동기 부분에서. 이제 핵심 가치는 진에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고객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함에 있어서, 비행을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안전, 실용성, 서비스, 행복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항공사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 소개란에 들어가 보면요,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실제 객실 승무원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게 되면 자기소개와 어떤 객실 승무직의 매력, 그리고 승무직에 어떤 지원하기 위해, 합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일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인만의 자기 개발법,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루의 일과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이러한 부분이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할 수 있다. 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데 난 이러한 성향을 가졌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졌다. 라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가는 자기소개서면 베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지니 핏에 보면요. 이제 지니가 되기 위해서 이제 딱 필요한 여러분들의 역량,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비스 안전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부분, 이제 동료와 고객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팀워크 지향,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 부분에서와 동일하게 고객과 동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정도만 보고도 자기소개서는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진에어에 대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마다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정보를, 지식을 툭툭 적절하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정보 자랑 대회는 아니니까요. 정보 기술서도 아니고요. 툭툭 하나 연결하면서 이걸 나와 딱 연결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이자 가장 좋은 면접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할 때 그냥 이걸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경험, 또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또 이러한 또 다른 회사와의 어떤 경쟁, 비교, 이런 부분들 등등등을 답변 소스로 막 데이터를 정립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기업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번 쫙 받게 되면 좀 해당 기업에 대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라는 직무, 어떤 승무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겠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진에어 연혁부터 해가지고 비전, 미션 등등등등 이제 진에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캐치하고 나와 닮은 부분, 내가 또 이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경쟁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체킹해 볼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진에어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이고 면접 답변에 있어서도 합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진에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근데 해당 항목만 1000자입니다. 나머진 600자예요. 이것만 1000자. 그러면 이 항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혹은 항목을 4개로 만들긴 좀 그래서 이걸 그냥 2개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두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진에어 승무원이 되기 위해 당신 노력한 거, 혹은 승무원이 되기 위해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점, 이렇게 두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7, 4대6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3대7이라고 하지만 이제 지원 동기와 관련된 마무리 포부까지 생각하면 뭐 4대6 비슷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항공에서는 5번 항목에서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제주항공이 그에 부합하는 이유, 이렇게 지원 동기에 대해서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물어봐서 그 5번 항목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6번 항목이 직무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점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의 5번, 6번의 합이 이제 이번 진에어 1번의 어떤 질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뭐 지원 동기 들어가죠. 회사 선택 이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직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내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진에어에서 능력 있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진에어에 정말 좋은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과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항공의 항목과도 저는 동일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한항공 자소서 항목 기억하시나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지원한 이유와 이를 위해 본인이 준비한 노력을 기술해라. 이건 600자였어요. 이 항목과도 동일하죠. 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지원을 했냐라는 게 딱 문두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진에어 항목은 회사 지원 동기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적어 달라라는 거고요. 또 대한항공 이제 항목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 지원한 이유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대한항공의 어떤 장점, 강점, 경쟁력 이런 특정 부분들이 길게 서술하기보다는 짧게 요약해서 바로 나와 연결을 시켜서
내가 대한항공 승무원에 지원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득시키고 나서는 이제 능력 있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 대한항공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항공 항목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진에어 항목이고 조금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기에는 더욱더 쉽게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웨이 항목도 2번 항목 기억하세요. 지원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이고 이를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것과도 사실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해당 내용을 좀 같이 넣어뒀어요. 이것 때문에 뭐 대한항공 지원 영상, T-웨이 지원 영상을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해당 블로그 포스팅 들어가서 해당 영상 보고 블로그 포스팅 보고 크로스 체크 해주시면 아마 작성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단 백투 더 베이직 돌아와서요. 진에어에 지원한 동기를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항공산업 및 그 시장 안에서 진에어가 갖는 강점, 경쟁력, 포지션, 항공산업 및 시장 안에서 진에어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장 가능성, 잠재력, 항공산업 및 시장 안에서 진에어가 특출나게 잘하고 있는 이제 장점, 또 진에어라는 회사 안에서 차별화된 기업 문화, 또 진에어라는 회사와 본인과의 특별한 인연, 연결고리, 뭐 탑승해본 경험, 뭐 주변의 지인, 가족 등등등등 있겠죠. 그리고 또 진에어라는 회사가 갖는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인재상이 본인과의 얼만큼 일치한지에 대한 일치성에 대한 부분으로도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진에어의 경쟁력, 타 항공사들 대비 좀 잘하고 있는 장점, 경쟁력, 강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에어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칭찬한 것에 있어서 내가 부스트업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실질적인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내 직무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고 또는 직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에어의 지속적인 성장, 고객 만족, 가치 창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에 연결해서 입사하기 위해 한 노력을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지원 동기라는 별개로 여러분들의 직무에서만의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지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했냐면, 이제 대한항공이 이런 강점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러한 부분에 기여하는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라고 조금 묶어서 가버렸어요. 그렇게 가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에어의 어떤 장점들, 인포메이션, 팩트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서술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 서술하고 자연스럽게 포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될 텐데, 포부도 그냥 일반 포부형으로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본인이 정말 이렇게 노력했던 가치를 정점으로 딱 찍는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와 연결해서 포부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글이 끝나버리는 그런 완결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지원 동기는 사실 정보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는 한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노력을 했는지 차별화된 이 진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지니크,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서비스, 어떤 안전의 어떤 마인드셋, 어떤 게 있는지, 글로벌 역량, 그리고 또 진에어가 가장 많은 노선을 취향하고 있는 LCC 중 하나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글로벌화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세히 정리해 두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항공사가 비슷하지만 진에어도 최초로 보잉 777 중대형 기종 도입을 통해서 하와이까지 장거리 노선에 먼저 트라이를 했었죠. 그런 어떤 혁신을 통해서 고객에게 실용성,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서 여행의 대중화 어떤 선도했던 부분, 그래서 나 또한 어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도전 정신 가진 사람, 이런 부분 노력해왔다. 앞으로 진에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혁신, 도전, 어떤 진에어만의 어떤 기본 가치 창출, 혁신 기본 가치 창출 등등등에 기여하겠다라는 마무리로 큰 틀을 잡아줄 수 있다면 이제 작성이 어렵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600자가 넘으면 소제목을 보통 작성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1000자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거의 뭐 하죠, 무조건. 왜냐면 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니까요. 단락도 조금은 나누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제목 하나를 두고 쫙 뭐 단락을 나눠서 써도 되는데,
제목을 2개 해서 단락을 2개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저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서 상당히 여러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항목 가볼게요. 시간과 상황적 압박 속에서 주변인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본 본인의 사례에 대해 기술하시오. 600자고요. 전형적인 팀워크, 팀플레이, 팀플레이어에 대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일단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제한된 상황, 문제가 발생된 상황.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 굉장히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경우, 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달성해 본 적 없는 그런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또 몸이 불편한 어떤 문제가 있는 동료와 함께하는 경우,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렵거나 과업 자체가 너무 빡센 경우 등등등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올바른 팀워크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성과 자체를 모두 높였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팀이라서 좋은 결과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팀 안에서 당신의 역할, 그 구심점이 되었던 나의 액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팀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이 꼭 리더가 아니라도 팔로워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팀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이 전체로 인해서 팀워크가 얼마나 결속력이 단단해졌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런 점의 연결을 잘 준비해 두시고 작성해 두신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라고 했거든요. 그럼 소통과 협력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소통이란 일단 올바른 정보 공유예요. 이를 통해 이제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행동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협력은 함께 했을 때 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존중하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팀 분위기, 어떤 팀 문화,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고자 노력하는 어떤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attitude, mindset. 제가 이제 한 예시를 블로그에 담아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카페에 대한 예시로 한번 들어봤는데 그냥 간략하게 제가 한 30초 만에 쓴 틀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항목은 코레일 관광개발 이번에 계약직 지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전 체험형 인턴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작성이 너무너무 쉽고 편할 겁니다. 그대로 따와도 되고 글자 수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인턴 항목에 보면 이제 1번의 의사소통 관련된 경험도 있고요. 4번 목표 달성 경험도 팀으로 했던 사례가 있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는 열차 승무원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던스도 같이 포스팅과 영상 모두를 뒀거든요.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더든 팔로워든 상관없고요. 소통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제 행동, 노력을 했는지, 협력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 행동, 노력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걸 초과 달성했던 사례, 가장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 승무원 체험형 인턴 그 영상과 포스팅을 보셔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또 3번 항목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것과 또 관련되는 항목이 있어요. 최근 5년간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거 좀 충분히 작성하실 수도 있고, 또 팀 내에서 갈등했던 사례, 이런 것들도 열차 승무원 자소 항목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분석 풀이했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영상들, 포스팅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게 된다면 지니어 자기소개서 작성인데 그 관련 없는 기업이라 생각하지만 다 연결이 되어요. 결국에는 서비스 직무 다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열차 승무원도 승무원이고 객실 승무원도 승무원이라서 똑같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또 이제 팀워크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 직전 자기소개서 항목 3번도 동일하거든요. 3번 항목이 소속된 집단에서 겪었던 갈등 상황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사실 제한된 어떤 갈등이 제한된 상황, 환경이잖아요. 이런 거에서 본인이 어떻게 좀 극복했는지 어떤 소통에 대한 게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가 자세히 해뒀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나의 어떤 팀플레이어적인 역량을 마구마구 보여줄 수 있는 이번 항목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항목인데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고난과 역경,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본인의 노하우를 기술하시오.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 한 개예요. 쌤, 저는 살면서 뭐 실패했던 경험이 없는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없는데요. 이제 물론 언뜻 생각하면 잘 없는데 또 생각하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성장 환경,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본인의 노하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보통은 성장 환경을 이야기하면 이제 그 극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얻게 되었는지가 일반적인데, 이건 좀 반대로 여러분들은 평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의 좌우명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실천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극복이 가능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신조, 좌우명, 가치관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본인만의 인생관,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두 쪽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노하우, 좌우명,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제 이것도 코리일 관광개발 이번 항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최근 5년간 귀하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있으며 그 문제를 극복한 과정과 성과에 대한 작성을 해주세요. 비슷한 겁니다. 물론 구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전적으로는 이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고난이고요. 일이 순조롭지 않아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역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어떤 갈등, 가족사, 가족들 안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팀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경험, 뭐 코로나 사태처럼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러한 점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틀을 간략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그냥 실제로 저는 대학 시절 또는 대학생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소재 자체가 좀 약하다, 라이트하다 싶으면 내가 생각하는 살아가면서의 고난이란 이런 거라 생각한다라는 정의를 깔고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면 이런 좀 소재가 라이트한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극복하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노하우 바로 나와 주셔야 되고요.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거, 책을 읽는 거, 또 내가 평소 갖고 있는 이런 신념을 믿는 거,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거, 모든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노하우가 갖는 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서술해주면서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노하우와 가치관이 앞으로 진에어의 객실 승무원으로서 어떤 역량,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지, 어떤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지를 좀 엿보여줄 수 있는 마무리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항목을 통해서 단단한 사람이다, 좀 강인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면이 이런 점 좀 어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어렵게 느껴지셨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까지 했던 많은 기업들의 자기소개서와 거의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음번 채용의 진에어 채용이 또 뜨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자소설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난해하거나 너무 가짜 같거나 너무 SF 같거나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고 소설인데 굉장히 와닿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구나 라는 거 그냥 느껴질 수 있으면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자소설이지만 가장 좀 이해하기 쉽고 독자가 보았을 때, 글을 읽는 사람, 인사팀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조금 어떤 사람이겠구나, 색깔, 성향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자소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진에어는 서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와 구술 테스트, 기업 분석 등등등 여러분 할 거 너무 많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요.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어떤 에너지와 시간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업 분석 특강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신청서랑 안내해 둘 테니까요,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제 수요일, 오늘이에요. 오늘 아마 영상을 보는 오늘 당일이고 밤 11시에 진행을 할 건데 꼭 실시간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어차피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대부분 할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더라도 이제 토요일까지는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둘 테니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좀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소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수로만 신청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좀 더 이상 받기가 어려우면 바로 공지를 할 테니 정말 필요한 분들만 신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떠먹여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난 정말 모르겠다. 나는 근데 그때 지원을 안 해서 전혀 작성할 수 있는 소스가 없어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잘 짜집어서 기업 분석 특강을 듣고 이 부분에서 살짝 마지막 다듬어서 제출을 해도 완벽한 자소서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요. 그리고 또 자소서 이꼴 합격은 아니니까요. 서류 합격 절대 아니니까 운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력과 스펙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목적으로 자소서에만 어떤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테디쌤의 바람입니다. 네, 사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많이 힘들어요. 눈도 아프고 하지만 또 이 영상과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진에어 채용 또 이후에 또 모 항공사 LCC 채용이 뜰 것 같은데 곧 바쁜 상황의 연속이겠지만 이렇게 채용이 풍년인 게 어딥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주시길,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